어디선가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하죠. 네, 공부를 하고 읽거나 아니면 네. 이 영상만 봐도 읽은 것처럼. 충분하죠. 저희 1부에서 네, 이 정복자들을 집필한 앙드레 말로에 대해서 네.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네. 좀 듣는데 안타까움보다 와 멋있다. 멋있다. 그쵸. 지식인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매력적인 앙드레 말로가 1925년에 네. 중국의 국민당에 잠깐 가입을 해서 야. 있었던 일들을 문학작품으로 써서 콩쿠르상까지 수상하게 되는데 3부작을 쓰는데 두 번째 작품이 정복자들이에요.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네. 정복자들 내용이 굉장히 네. 역사책처럼 네, 맞아요. 실제 그 중국의 그 네.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읽어야 괜찮지 않을까. 제가 사실 많이 준비는 했는데 아, 많이 하는 건 그렇고 저 순간적으로 절레절레. 간략하게 그냥 소설의 이해만 도울 정도로만 네네네. 하면은 주인공이 가린인데 가린이 지금 광둥 지역에 있어요. 홍콩 위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국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 전쟁으로 패배해서 홍콩을 완전히 영국에게 넘겨줘요. 영국령이 돼. 네, 영국령이 되고 여기 구룡반도 같은 경우도 완전히 영국령이었어요. 거기는 영국 땅. 네, 위에 지방 같은 경우는 네. 청나라가 99년 동안 영국에게 할양을 해요. 맞아요. 여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담은 소설이거든요. 청나라가 갈갈이 찢긴 상황이에요. 만주는 일본에게 뺏겼고 밑에는 영국에게 뺏겼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에게 뺏겼고 칭다오 부분은 독일에게 뺏겼다가 일본한테 다시 뺏기고 만만치 않네요. 그쵸. 역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황제는 폐위됐고 중화민국이 들어섰는데 중화민국도 위안스카이라는 군벌에 의해서 네네. 중화 제국으로 잠깐 바뀌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 해가지고 위안스카이가 6개월 만에 죽고 지방 호족한테 장악돼가지고 중국의 세력이 어떻게 나뉘어 있냐면 위안스카이가 장악했던 네. 중화 제국이 베이징 정부로 그냥 남아있고 북부에는 이제 군벌들이 있었어요. 밑에 지방 난징 쪽에는 국민당이 있었는데 네. 국민당 내부에 공산당이 있었어요. 좀 의아하실 텐데 국민당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이제 대만의 시초고 공산당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중국의 시초인데 같이 있었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 순원이 공산당을 이끌고 있었는데 순원 베이징 정부 이렇게 군벌 세력이 있는데 이 당시에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네. 공산당의 힘이 필요했던 거죠. 공산당을 흡수하는 대신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약간 전략적 동맹 같은. 그쵸. 그런 거. 공산당 같은 경우는 또 목적이 있었죠. 국민당에 들어가서 일단은 중화민국을 통일해놓고 공산화시키자 이런 전략적 제휴를 했던 거죠. 나중에 내가 너를 먹겠다 이런 이제 요 소설의 배경은 여기 국민당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네. 암투를 그리고 있어요.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쵸. 진서의 다이제스트. 다이제스트. 소설을 읽을 때 네.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네. 인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잡고 가면은 읽기 편한 게 핵심 인물은 정해져 있어요. 주목해야 될 인물이 맨 처음에 잠깐 나오죠. 중요한 인물은 아니긴 하지만 그가 바라본 시대가 그려져 있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가린이라는 인물, 보르딘이라는 인물, 쩡다이, 홍. 왜 그렇게 주목을 해야 되냐면 가린은 개인주의 혁명가였죠. 네. 가린과 보르딘이 오른팔 왼팔 같은. 지도자. 보통 보르딘은 네. 약간 공산주의자였거든요. 아까 완벽한 교과서대로 하는 공산주의자죠. 국민당 안에 이제 공산당이 녹아들어 있었는데 네. 보르딘이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쵸. 공산주의자였는데 보르딘은 실존 인물을 그려낸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가린은 사실 국민당이긴 한데 뭔가 그런 건 없었어요. 정치적 이념을 갖고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닌 걸로 나와요. 그냥 정의관이 투철하죠. 네. 근데 이거 비슷하네요. 말로랑. 앙드레 말로가 녹아있는 캐릭터가 가린인 것 같아요. 본인을 좀 네. 적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 그쵸. 또 이제 신선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쩡다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중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어요. 비폭력, 전쟁보다는 저항, 테러 행위에 대한 그 반대 이런 것들도 있었고 본인의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중국인들을 위해 병원을 만든. 굉장히 헌신적인 기부도 많이 하고 맞아요. 급진적인 혁명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국이나 이런 제국주의자들을 인도의 간디처럼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네. 쫓아내자 이런 주의잖아요. 맞아요. 저는 주목한 게 가린이나 보르딘 같은 경우는 중국의 3000년 동안 이어온 역사를 갈아엎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쩡다이 같은 경우는 3000년의 전통을 이어서 국가를 건설하자고 하죠. 쩡다이가 뭔가 이상적인 인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듯해 보이는 그런 인물로 보이는데 또 읽다 보면은 네. 저자가 정다이를 좋게 그려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비판하는 그런 맞아요. 멘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재미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홍이라는 홍. 굉장히 다이나믹한 친구가 나오는데 네. 과격주의자, 테러리스트 이렇게 된 이유가 홍은 그냥 중국에 되게 가난한 완전 바닥에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그 모든 것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좀 돈이 있거나 지식인이거나 이런 사람들 다 싫어했어요. 다 죽이죠. 무정부주의 경향을 가진 네. 테러리스트 이렇게 네 가지의 음. 그 유형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인물이 어떻게 안에서 내부적으로 심리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지점을 향해 가는지 1부, 2부, 3부 이렇게 또 세 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부제가 굉장히 명확해요. 1부가 접근, 2부가 권력, 3부가 인간인데 네. 1부는 딱 가린에게로 가는 접근하는 그 음. 과정이 담겨져 있고 네. 2부는 국민당 한가운데서 이 네 명이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지 권력 투쟁을 확인할 수 있고 3부 인간은 가린이 이제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처리한다 보내는지 좀 공부를 하고 읽거나 아니면 네. 이 영상만 봐도 읽은 것처럼 충분하죠. 1부의 접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상징적으로는 이제 이 서술자가 가린의 오랜 친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린이 이제 초청을 해서 베트남과 홍콩을 거쳐서 이제 광둥 지역에 가야 되는데 광둥에 도착하기 직전인 7월 6일까지 2주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경유지인 사이공이나 홍콩 이런 데서 국민당 활동가들을 만나거든요. 거기서 경찰의 뭐 비밀 보고서를 접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당 내부 사항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가린, 브로딘, 정따이 그리고 홍이라는 인물에 서서히 접근하는 그쵸. 그런 과정들이 담겨져 있죠.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광둥 정부가 지금 순원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도력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당 내부 안에서 그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다. 2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요동치는 권력 투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주요 인물 4명이 이 4명을 정복자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정복자들의 대표되는 모습들. 그죠. 정복자들의 후보랄까? 4명의 인물이 혁명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혁명을 하려고 그쵸. 하는가. 개인적인 자신의 목적 같은 네. 거. 가리는 정의 이런 걸 위해서 혁명을 하는 거라면 중국을 타락시키는 아편밀매도 하면서 혁명 자금을 얻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매춘도 하고 노동자들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의를 위해서는 도덕성이 결여돼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혁명 그 자체를 수호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르디는 형식적인 네.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노동자를 규합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딱 그 시대에 근데 주류였지 않나요? 교과서적으로 스텝 1 노동자들을 모아라, 스텝 2 설교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지키는 교조주의적인 정치적 이념이 굉장히 뚜렷한 그쵸.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다이는 인류애라고 해야 될까요? 동정, 연민, 사랑 이런 그쵸.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막 치고받는 그런 전쟁이나 테러 이런 거보다는 평화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혁명에 투신하는 가린 같은 경우는 정다이를 답답하고 규약한 인물로 표현하죠. 전쟁도 못하게 하고 홍이라는 인물, 네. 그 과격주의자 이 인물은 그냥 싫은 거죠. 음, 본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본인을 힘들게 한 이 세상이 싫어서 네.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홍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좀 인상이 남더라고요. 중국에 지금 노동자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너희 혁명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를 규합해서 그들의 생명을 혁명에 내던지는 거 아니냐. 어쨌든 같은 맥락의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벌이는 테러 활동만이 노동자들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죠. 다 죽이죠. 주요 맞아요. 인물들. 그리고 이제 3부로 가면은 8월 초 가린이 이제 소설 속 등장 인물들과 관계를 끊고 맺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네 가지 성향이 이제 맞부딪히죠. 일단 정따이가 어디선가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하죠. 네.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네. 없다고 나와요. 가린은 홍이 죽였다라고 네, 모는 거죠. 그쵸. 왜냐면 가린이 홍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필요는 한데 급진적이고 너무 급진적이어서 걱정을 하던 와중에 가린 밑에서 정치 서상을 배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홍이 점점 저렇게 과격해지니까 과격해지니까. 다룰 수 없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맞아요. 걱정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런 식으로 처단을 해버리죠. 정따이 죽인 사람이 홍이다라고 해서 벌써 2명이 가버렸네요. 2명 제거를 해버립니다. 정따이는 알아서 죽었고 어떤 그리고 혁명의 본질에 집착하는 가린과 보르딘이 남았네요. 남았는데 가린이 홍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 이후에 홍을 따르던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가린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린이 여기서 다치게 되거든요. 총을 맞죠. 그런 와중에 이제 가린이 그렇게 원하던 법령이 공포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점점 가린은 아파가면서 네, 죽음에 가까워지죠. 네, 가까워지면서 와중에 화자가 떠납니다. 혁명 그 자체를 추앙했던 그 가린은 이제 혁명에서 발을 빼고, 왜냐하면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가 가린을 비판하는 게 노선이 없다고 비판을 하잖아요. 네. 무목적성으로 혁명을 하면은 가린 스스로가 느끼는 게 자신이 장님이 되어서 네.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기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중국의 민중들을 인도하고 있는 정의감은 갖고 있지만 자신의 방향성의 상실 이런 거를 깨닫게 되죠, 나중에. 혁명을 위한 혁명은 좋지만 자신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가린의 부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고 결국 모든 혁명의 전권은 보르딘이 갖게 되죠. 이게 실제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소설에 벗어나서 이제 실제 이야기는 보르딘이 키운 공산 세력과 장제스, 네. 국민당을 이끄는 총사령관이랑 이제 국민당 내부에 이제 전쟁을 네. 하게 됩니다. 이 네 명이 각기 다른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저희 3화에서 네, 이 소설에 대한 그런 정리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